안녕하세요. 소보로방입니다. 오늘 소보로방에서 보여드릴 소설은 중고생들의 필독서 중 하나죠.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1970년대 하층민들의 가슴 아픈 삶을 다룬 소설이죠. 그럼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낙원구 행복동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재개발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는 집에 살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 가족의 아버지 김부리를 난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아내와 세 남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영수, 둘째 아들은 영호, 그리고 막내딸은 영희였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집을 철거하라는 문서를 받았고 곧 동사무소로 뛰어갔습니다. 이미 동사무소 앞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시장 바닥처럼 시끄러웠죠. 동사무소 공고문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입주 포기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파트 입주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주민들이 이리저리 엉켜 있었습니다. 영수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호, 영희도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버지에게 가 아버지가 메고 있던 공구 가방을 받아들었고, 옆에 있던 영호가 그 가방을 받아들어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 있던 어머니는 대문에 있던 표차를 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주권을 팔겠다 말했고, 영호는 그럴 수 없다며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말했죠. 아버지는 조용히 마루 끝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고생하며 살아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수는 조상들의 노비 문서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선대들은 모두 고생하며 살아온 걸 알고 있었죠.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희 어머니는 17만원에 시에서 제공하는 이주비용 15만원보다 2만원이나 더 주고 입주권을 팔았다 말해주며 늦기 전에 입주권을 팔라고 조언하죠. 영수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었던 기억을. 누군가가 아버지에게 허리 굽혀 인사를 하며 행복동을 살기 좋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했던 기억을 말이죠. 물론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재개발로 영수 가족이 행복하게 지은 집을 철거해야 했기 때문에 영수는 그들을 증오했습니다. 아버지 김부리는 난장이라는 신체적 결함에도 수도 고치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등 몸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이 힘에 부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일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서커스단의 일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는 곱추와 함께 집으로 와서 자신들이 할 공연에 대해 설명했고, 어머니와 남매들은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무거운 공구 가방을 맸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병에 걸렸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너무 지쳤다며 자식들에게 아버지 대신 일을 해야 한다 말했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영수는 이때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동생 영호도 영희도 차례로 학교를 그만뒀죠. 영수와 영호는 인쇄소에서 일했고 영희는 빵집에서 일했습니다. 영수는 공부만이 이런 삶에서 탈출구라 생각했고 닥치는 대로 책을, 그리고 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기 전 원고까지 읽으며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행복동 주민들 태반이 집을 허물고 떠나고 있을 무렵 영희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영희가 집을 나간 이유가 영수와 영호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사실 영수와 영호는 늘어나는 근무시간,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해고당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영호에게 동사무소 앞에 가서 입주권 시세를 알아보라 했습니다. 영호는 그곳에서 영희를 만났고 영희는 그만 입주권을 팔자고 말했습니다. 영호는 승용차를 탄 사람에게 25만원에 입주권을 팔기로 약속했고 저녁에 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입주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날 밤 승용차의 남자는 동네에 남은 입주권을 모두 사버리죠. 며칠 뒤 동사무소 앞에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4명의 난장이 가족과 지섭은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지섭은 개천 건너 깨끗한 주택에 가정교사로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와 통하는 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들은 동사무소부터 집을 하나씩 헐어버리며
점점 난장이 가족의 집까지 왔고 난장이 가족 집 대문과 벽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난장이 가족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죠. 난장이 가족이 식사를 마치자 사람들은 집을 부쉈고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지섭이 쇠망치를 든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부순 집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이라며 주먹을 날렸습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지섭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수도 영호도 달려들려 했지만 아버지는 그들을 말리죠. 지섭은 피투성이가 된 채 끌려나왔습니다. 한편 영희는 자신의 가족에게 입주권을 산 승용차의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그의 돈을 받는 모습을 보고서 그를 기다렸고 그에게 가서 그가 산 집은 자신들의 집이라 말했죠. 승용차의 남자는 이젠 아니라며 승용차에 탔고 영희는 그를 따라 차에 탑니다. 그는 영희에게 자신이 돈을 줄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아들로 재개발 지구의 입주권을 거의 모두 사들이다시피 한 사람이었죠. 영희는 그의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약병을 꺼내 그를 마취시켰습니다. 그 약병은 그가 영희와 잠자리를 위해 영희를 마취시켰던 것이었죠. 영희는 돈과 칼 그리고 자기 집에 입주권을 챙겨 달아납니다. 택시를 타고 낙원구로 와 매매 증서를 찢은 뒤 동사무소, 구청, 주택공사의 차례로 갔고 자신이 입주를 해야 한다며 등록을 하죠. 영희는 가족들을 찾으러 가족들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아주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영희는 컨디션이 급속도로 나빠졌기 때문에 영희를 본 아주머니는 영희에게 우선 쉬라 했고 딸을 시켜 의사를 부른 뒤 영희네 가족 소식을 말해줍니다. 아버지가 폐벽돌 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영희는 일어나지도 못한 채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헐린 집 앞에 키 작은 난장이 아버지가 서 있는 게 보였고 어머니가 다친 아버지를 업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울음을 터뜨리죠. 아주머니는 영희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영희는 큰오빠 영수에게 아빠를 난장이라 부르는 악당은 모두 죽여버리라 했던 말을, 그리고 영희에게 그런 사람들을 꼭 죽이겠다 약속했었던 영수의 말을 떠올립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흔히 난쏘공이라 알려져 있는 이 소설은 하층민의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을 보여주는 소설로 유명합니다. 소설 도입부에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라는 대목이 소설의 내용을 한 줄로 잘 요약해주는 부분이죠. 난장이를 쏘아올린 작은 공은 단편 소설이기도 하고 연작 소설집이기도 합니다. 즉, 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연작 소설 중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뒤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죠.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전체 소설집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970년대 아픔을 표현한 서부로방에서 보여드린 조세희 작가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